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정의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한 공약을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선이 되어야 실현되겠죠. 먼저 공약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기본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은 겸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사가 통합의 역사입니다. 연합의 역사입니다. 연대의 역사입니다. 서로 힘을 맞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죠. 강건한 군사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았습니다, 힘을. 그래서 민주당의 역사 자체가 연합이고 통합이고 연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가 없었으면 또 가능했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막아내려는 연대의 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연대의 당이고 연합의 당이고 통합의 당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패도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울산에서 후보 단일화 이겼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못한 것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의 인재 공급을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공급하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까? 당뇨도 필요하고 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필요하고 집권하면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정부의 각 기관에 들어가서 정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발하고 임명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20대, 30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눈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젊은이들을 우대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이 시대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집권하고 나면 당의 여러 인력들은 국가적 책무를 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겠죠. 국가의 운명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 정식으로 정치학교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인재 공급 시스템을 공정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학교에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교과, 교수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장학습, 실무경험, 입법경험, 행정경험, 거기에다 선거의 경험까지 쌓을 수 있죠. 아주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길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것을 왜 공개 안 합니까? 이 학교를 운영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흐르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정치학교는 외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여야 합의로 입법한다면 어느 당이든 국가의 지원을 받는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 당의 정치학교가 기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내 당으로서 청년당의 창설입니다. 청년당을 창설하는 수준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20대, 30대는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최고위원 한 명 갖고 민주당이 청년들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른들의 들러리를 세워서 됩니까? 안 됩니다.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는 한 청년들은 민주당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의 행동 방식과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이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십시오. 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평가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층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년당의 대표는 전체 민주당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가는 시니어 행동, 노년층의 행동 이런 말입니다. 행동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21.2%로 집계되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유권자 비중도 33%로 늘어나서 20대, 30대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 시니어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방치할 것입니까? 그냥 복지의 대상으로 남겨두어서 돈 주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 퇴임자들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제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싶고 가족들에게 신세지기 싫어합니다. 이분들의 열망은 진지합니다. 이 진지한 열망에 당이 보답해야 합니다. 전 이것은 거의 당적 수준에 걸맞는 시니어 파워, 시니어 당이라고도 좋습니다.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갈망, 자신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담입니다만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저렇게 많이 모였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들에게 장소를 주지 않았어. 저는 이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민주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강령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하면 무엇합니까?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전쟁과 어떤 전쟁에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신 분도 많았지만 평화를 위한 목소리와 지도자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쌓아갑시다. 모아갑시다. 그래서 이젠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 한반도의 오랜 생활 동안 평화를 위한 대담과 노력의 결과물을 함께 모아서 법을 만듭시다. 남북 관계 기본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왜 이걸 미루십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이것을 포용하면서도 정말로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 기본법이고 지금 우리 국회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